이번 시간에는 중3 2단원 기권과 날씨 단원 중에 첫 번째 내용 기권과 지구의 기온에 대해 공부를 하자. 먼저 기권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자, 기권이라 하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공기층을 기권이라 하고, 이 기권은 지표로부터 약 1000km까지 분포를 하나 올라갈수록 대기의 양이 감소한다. 자, 그러하다 보니 공기의 99%는 지표로부터 32km 높이 이내에 분포를 하게 되고, 그 위로는 공기가 거의 희박하다. 자, 이 공기층들은 대기 대순환을 일으켜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을 시켜 기온차를 줄여준다.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하자. 그리고 대기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15도씨 정도로 유지해 줌으로써 우리가 따뜻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대기는 여러 기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조성이 어떠하다고 일정하다. 그래서 한번 살펴본다면 N2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O2 산소이며,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아르곤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럴 때 N2 질소가 거의 78%를 차지하고 산소가 21%를 차지해서 둘이 합치면 99%가 되지. 그래서 공기의 대부분은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자, 이렇게 대기의 조성은 일정한데 이 대기 속에는 누구도 들어있냐면 수증기도 들어있다. 수증기는 장소에 따라 양이 달라진다. 됐나? 수증기는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눈 오고 비 오는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자, 이어서 기권의 청상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자, 기권을 구분하는데 그 구분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4개의 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 그래프로 살펴본다면 X축을 기온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있고, Y축은 높이로 잡아주시고 단위는 킬로미터이다. 자, 이러할 때 여기가 지표가 되고 지표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 변화를 살펴보면 기온이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다가 높아지는 이런 변화를 보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4개의 층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고, 지표에서부터 11km까지 기온이 낮아지는 이 구간을 대륙권이라 하고, 그 다음 11km부터 50km까지 기온이 다시 높아지는 이 구간을 성층권이라 하며, 50km부터 80km까지 기온이 다시 낮아지는 구간은 중간권이라 한다. 그리고 중간권 위를 80km부터 1000km까지 됐나? 이 구간을 열권이라 하고, 열권이 가장 두껍겠지, 그치? 됐나? 그렇게 해서 4개의 층으로 구분되고, 자, 그렇다면 이런 기온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자, 여기 태양이 있고 태양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누가 있다고?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 거잖아. 자, 태양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 쪽으로 보낼 거잖아. 그러면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가열되고, 그런 다음에 지구도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어느 일정 높이까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일정 높이 이상에서는 태양이 방출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하다 보니 일정 높이까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질 것이고, 그 일정 높이 이상에서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지.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 대기의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이쪽이 기온이 되고 이쪽이 높이가 되겠지, 그지? 일정 높이까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다가 일정 높이 이상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기온이 높아지는 이렇게 두 개의 층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 관측을 해보면 이렇게 네 개의 층으로 구분된다는 거지. 그 이유는 승천권에 20km에서 30km 사이에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거지. 자,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다 보니 성층권이 가열되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 상승하게 되고 그 위에 중간권은 다시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에너지 양이 감소해서 기온이 낮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만약 성층권에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게 몇 개의 층으로? 두 개의 층으로 나타나겠지. 되나?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각 층의 특징을 간략하게 보고 뒤에서 표로 한 번 더 정리하기로 하자. 자, 그래프에서 빨간색은 따뜻한 공기를 의미하고 푸른색은 찬 공기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대륙권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다 보니 아래쪽이 따뜻한 공기고 위쪽이 찬 공기잖아.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지. 자, 그러하다 보니 공기의 대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바람이 불게 되고 비가 오게 되고 무슨 현상? 기상 현상도 나타나고 이렇게 공기 움직임이 활발한 경우를 기층이 불안정하다고 한다. 됐나? 그래서 대륙권은 불안정층이 되고 자, 거기에 반해서 성층권 같은 경우는 오존층이 존재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 위쪽이 따뜻한 공기가 되고 아래쪽이 찬 공기가 돼 있지, 그치? 됐나? 그러면 찬 공기는 아래쪽에 있으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쪽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층권에서는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기층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성층권이 기층이 안정하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이 된다. 국제선이라든지 비행기 항로로 성층권을 이용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 중간권 같은 경우는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에너지 도달량이 감소해서 기온이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위쪽이 찬 공기가 되다 보니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대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기층이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자,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대륙권에서는 대류 현상에 의해서 기상 현상이 나타났지만 중간권에서는 기상 현상이 나타나지 못한다. 이유는 중간권에는 기상현상을 나타낼 만큼의 수증기 양이 없다. 수증기가 부족해서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열권을 올라가 보자. 자, 열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많이 받아서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는 공기가 거의 없다. 공기가 희박해서 밤낮 기온차가 어떠하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뒤로 넘어가서 표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기로 하자. 자, 기권의 청산 구조를 살펴봤고 각 층의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기로 하자. 자, 밑에서부터 정리하기로 하자. 대륙권. 대륙권은 지표로부터 약 11km 정도까지였고 자,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졌고 감소했고 그 이유는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자, 이 이유는 중간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간권도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졌고 그 이유가 지구 복사 에너지량 감소였다. 자, 거기에 반해서 성층권은 위로 갈수록 기온이 상승했고 높아졌고 그 이유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했기 때문이었지, 그치? 그리고 성층권의 높이는 대략 50km 정도까지였고 중간권은 80km까지였으며 그 위를 모두 10권이라 하는데 10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했고 그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 그리고 각 층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대륙권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감소하다 보니
기층이 불안정했지, 그지? 불안정했다. 그래서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로 인해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무슨 현상? 기상현상이 나타났다. 자, 이 기상현상은 대류현상과 수증기 존재로 가능해진다. 됐나? 자, 그리고 공기의 대부분은 아래쪽에 분포하다 보니 공기의 대부분이 대륙권에 존재하고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양이 줄어든다고 얘기했었다. 자, 그 다음 성층권이고, 성층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오존층이고, 오존층은 높이 대략 지표로부터 20에서 30km 상공에 존재하며 얘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성층권의 기온은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고 했다. 자, 그리고 이 자외선은 우리 몸에 닿으면 피부암을 유발할 정도로 유해하다. 그런데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어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 줌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하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성층권의 오존층 두께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얇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외출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항상 양산이라든지 선글라스를 쓰고 외출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자, 얘기를 한 김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오존은 양면성이 있다. 성층권에 오존이 존재한다면 자외선을 흡수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 만약 이 오존이 대륙권에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존 경보를 발령하기도 하고 하는 거 들어봤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오존은 양면성이 있어. 됐나? 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성층권은 오존층 덕분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 대기가 안정하다고 했지. 자, 그래서 장거리 국제선과 같은 비행기 항로로 성층권이 이용되기도 한다. 자, 아마 비행기를 타고 외국 여행을 가본 적이 있으리라 본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잖아, 그치? 그러면 비행기 아래쪽에 구름층이 형성된 걸 본 적이 있을 텐데, 자, 그 이유가 왜냐하면 구름 같은 기상현상은 대륙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비행기 국제선과 같은 비행기 항로는 승천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비행기 아래쪽에 구름층이 형성돼 있다는 거지. 되나? 자, 그 다음 중간권으로 올라가 보자. 중간권은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에너지 양이 감소해서 기온이 낮아진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기층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대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나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지, 그치? 그 이유는 수증기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중간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유성이 관측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열권으로 올라가자. 열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해서 기온이 상승한다고 했고 열권은 공기가 매우 마하다고 희박하다. 공기가 거의 없다. 그러하다 보니 밤낮 기온차가 어떠하다고 크게 나타나게 되고 열권은 인공위성 궤도로도 이용이 되고 오로라 현상 한 번쯤 들어봤지? 됐나? 오로라 현상이 바로 열권에서 나타난다. 됐나? 자, 이 오로라 현상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지, 그지? 한 번쯤은 보고 싶은 자연현상 중에 하나야. 자, 이렇게 해서 기권의 청산구조마다의 특징을 살펴봤고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문제로 확인을 좀 해보자. 자, 1번 문제로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은 어딜까요? 하고 물었잖아요, 그제? 중간권이 온도가 낮다. 중간권 중에서도 중간권과 열권의 경계,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중간권 계면이란다. 중간권의 경계면을 줄여서 중간권 계면이란다. 그러면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는 대륙권 계면, 성층권과 중간권의 경계는 성층권 계면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기권 중에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은 중간권의 경계, 중간권 계면이 된다는 사실 봐주시고 자,
기권의 각 층의 특징을 간략하게 한번 표로 정리한다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대륙권은 낮아졌고 성층권은 높아졌고 중간권은 낮아졌으며 열권은 다시 높아졌다. 됐나? 그리고 대류 현상은 대륙권과 중간권에서 나타났었지, 그지? 그러나 기상 현상은 대륙권에서만 나타나고 중간권에서는 대류 현상은 있었지만 수증기의 양 부족으로 기상 현상은 나타나지 못했다. 자, 그리고 대표 현상을 살펴본다면 대륙권에서는 기상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층권은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기도 했다. 안정청이라서 기청이 안정해서. 자, 중간권에서는 유성이 관측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열권은 오로라 현상이라든지 인공위성 궤도로 이용된다고 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권의 청산구조의 특징을 마무리하기로 하자.